안녕하세요, 기준모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더 이득처럼 보이는 투인원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자, 투인원 요거는 컨버터블 노트북에 가깝긴 한데요. 자, 평소에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다가 화면을 돌리면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뜻하죠. 자, 잘 만든 투인원 노트북은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영화 보기에도 좋고요. 이렇게 텐트 모드로 놓고 영화 볼 때 아주 편리하고요. 특히 대학생들은 필기용으로 좋죠. 그래서 많이들 구입을 하십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삼성전자 갤럭시북 플렉스 2입니다. 플렉스하기 좋은 노트북이에요. 뭐 이름부터 플렉스잖아요. 지난해 플렉스 1세대 모델을 리뷰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라요. 예,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야 상대성 이론이 드디어 이해가 갑니다. 하루하루가 데자뷰에다가 남은 수명도 짧아지는 게 보이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느껴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14% 정도 남은 느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후회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플렉스 2로 넘어가세요. 지난 세대와 기본 폼팩터는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대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어요. 자, 여기에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 모델이고요. 자, 이보 플랫폼은 11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해야 하고요. 15mm 이하의 두께와 인텔 다이내믹 튜닝 테크놀로지 등을 적용한 경량 노트북을 뜻합니다. 자, 이 이보 플랫폼에 대해서는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출시 전이라서 가격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 세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짙은 회색 색상인데요. 전작은 이 로얄 블루랑 로얄 실버 색상으로 좀 경쾌해 보였는데 이번 제품은 상당히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더 마음에 드네요. 알루미늄 금속 바디고요. 유니바디로 설계돼서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강성이 좋아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뒤틀어 봐도 뒤틀리지가 않아요. 두께는 13mm로 이 화면이 돌아가는 방식, 이 투인원 노트북 중에는 정말 얇은 편에 속해요. 무게도 1.15k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일반 경량 노트북은 더 가벼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화면 돌아가는 거는 1.15kg이 많지 않죠. 그런데 전작과 무게, 두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상판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한 손으로 열려요. 이게 사실 미묘한 디테일이긴 한데 한 손으로 열리면 왠지 기분이 좋죠. 자, 폼팩터는 큰 차이가 없지만 힌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색상을 좀 바꾸면서 좀 전작보다 더 세련돼진 느낌이 나요. 만듦새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요. 모든 부분에 꼭 필요한 것만 다 붙어 있어요. 특히 화면이 돌아가고 알루미늄 바디라는 것을 생각하면 최상의 휴대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투인원 모델인 만큼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S펜을 활용해서 이 옆에 있는데 업무를 보거나 수업에 필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죠. 대학생들은 원노트나 굿노트 같은 상용 프로그램도 많이 써도 되는데요. 이 내장된 또 삼성 노트도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필기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디스플레이는 전작에 탑재됐던 Q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주 이렇게 얇은 베젤이 처음에 느껴져요. 이번 인텔 이보 플랫폼은 베젤도 얇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되는데 이건 정말 사사건건 트집 잡는 부장 같아요. 별걸 다 트집 잡아요. 대신 키보드 공간과 터치패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하단 베젤은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자, 글레어 패널이라서 엔터테인먼트 감상용 디스플레이에 가깝고요. 이 삼성전자는 노트북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굳이 Q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것은 번인 현상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노트북에는 QLED가 더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색감은 선명하고요. 원색의 발색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sRGB 100%를 지원하고요. HDR 플러스 효과를 지원해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장할 수가 있죠. 여기에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플리커 프리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밝기는 이 기본 밝기는 평균 수준인데 이 아웃도어 플러스 모드가 있어서 이 모드에서는 최대 600니트 밝기까지 나와줘요. 야외에서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죠. 자, 그 밖에 독서 모드, 전문가 프로파일 모드 등 다양한 화면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자, 키 배열은 이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전작처럼 키 스트로크, 즉 깊이가 좀 낮은 편입니다. 기존 폼팩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합한 얇은 설계가 그대로 이어져서 키감은 전체적으로 경쾌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이핑 시에는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도서관 같은 데서는 유리하죠.
자, 사실 이 제품은 뭐 타이핑도 좋지만 터치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서 좀 활용하기 좋게 설계하다 보니까 두께를 줄이는데 좀 중점을 둬서 키보드 설계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오른쪽 시프트 키가 이 지문 인식 센서랑 공간을 나눠 가지면서 좀 작아진 것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자, 연결 포트를 알아볼까요? 왼쪽 편에는 3.5mm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Type-C 포트가 있고요. 유심 트레이처럼 보이는 것도 있네요. 이거 열어보니까 UFS 카드랑 마이크로 SD 카드를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참고로 5G 모델은 유심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겠죠. 자, UFS 카드는 일반 SSD급 속도를 가진 외장 메모리 슬롯인데 뭐 이 UFS 전용 카드를 넣으면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유용한 슬롯이죠. 자, 반대편에는 S펜이 이렇게 탑재가 돼 있고요.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는 썬더볼트 3의 이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하위 호환이 되는 규격으로 규격 자체는 같아요. 크기는. 그런데 기능적으로 좀 보완이 됐어요.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40GBps로 동일하지만 2m 길이의 케이블을 연결해도 40GBps의 속도가 유지되고요. 추가 도킹 스테이션 액세서리에서 4개의 썬더볼트 포트도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PCI 익스프레스 전송 속도가 기존 16GBps에서 32GBps로 2배 늘어났어요. 자, 본체에는 USB 타입 A 포트가 없기 때문에 젠더가 하나 제공됩니다. HDMI 젠더도 제공되고요. 자, 성능 알아볼까요? 리뷰 제품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0 G7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최신 프로세서죠. 4코어 에이스레드 구성의 기본 클럭은 1.8GHz에 터보 부스트 시에는 4GHz까지 올라가죠. 리뷰 제품은 메모리는 이 8GB고요. 저장 장치는 512GB 용량의 NVMe SSD를 사용합니다. 내장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2고요. 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용은 아니에요. 그냥 롤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반면 업무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PC마크 점수에서는 우수한 점수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전 세대에 비해서 좀 훨씬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벤치마크 과정에서 이 발열이 생기고 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팬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는데 냉각 팬 소음은 아주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온도는 한 95도까지 올라가는데 프로세서의 높은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도 열을 좀 빠르고 잘 내리는, 급격히 냉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좀 놀랬던 거는 저장 장치의 작동 속도입니다. 정말 이 부분 놀랐어요. 4세대 PCI 인터페이스의 SSD를 사용했는데 읽기 속도는 기존 3세대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뭐 지금까지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르고요. 파일을 불러들이는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쾌적한 사용이 가능했어요. 이거는 사실 막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제품인데요.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와 15mm 이하의 두께, 그리고 얇은 베젤 같은 기본 스펙, 하드웨어 스펙 외에도 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등을 자체적으로 정한 실행 시간 내에 실행해야 하고요. 절전 모드에서 1초 이내 시스템 재가동, 그리고 30분 충전해서 4시간 이상 사용, 완충 시에 9시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하고 빠른 사용 가능하고요. 배터리 성능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간 알아볼까요? 69.7Wh의 용량으로 스펙상 19시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하는 테스트 음량 40%, 화면 밝기 60%에서 풀 HD 영상 스트리밍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15시간 가까운 사용 시간을 보였어요. 뭐 이 정도면 한 이틀 정도는 집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여기에 고속 충전을 지원한 충전 어댑터도 가볍고요. USB PD 충전을 지원해서 보조 배터리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죠. 배터리 옵션은 정말 전체적으로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에 트랙패드에 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스피커는 AKG가 튜닝한 스피커인데요. 두께가 얇은 만큼 저역이 많지는 않지만 소리의 입체감이나 해상력은 아주 좋습니다. 또 음악, 영화, 게임 등 상황에 따라서 특정 대역을 강조해주는 자동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기인데요. 참, 이 소프트웨어 정말 많아요. 자, S자로 시작하는 소프트웨어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보이스노트는 강의 시간편을 만들거나 강의 내용 녹음하는 등 학생들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고요. 휴대전화를 좀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삼성 덱스나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을 이렇게 삼성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 연결하는 삼성 플로우 등 이 삼성만의 생태계를 정말 충실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는 가장 가볍고 얇은 투인원 노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1.15kg의 무게에 회전화면과 S펜까지 집어넣었죠. 여기에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노트북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속도가 향상됐고 특히 4세대 PCI 저장 장치가 이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단점이라면 키스트로크 깊이가 좀 얇다는 점과 이 오른쪽 시프트 크기 요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어요. 뭐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벌써 한 해가 가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새 학기네요. 올 한 해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매일 집에 있는데 마치 유튜버 같더라고요. 끔찍하죠. 자, 조금만 더 인내를 발휘해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